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말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 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고 자신감 있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이 더 믿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왠지 그 사람 말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건 단순한 인상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태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신뢰는 단시간에 얻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신뢰란 결국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된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아주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계신가요?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나의 태도에서 신뢰가 배어나오게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사람들의 태도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일관된 행동. 신뢰는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말이 많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신을 좋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일관된 행동을 신뢰의 핵심 기준으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치알디니는 이것을 일관성의 법칙이라 부르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수전 피스크는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2요소를 능력과 따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따뜻함 즉 진정성과 일관된 태도가 훨씬 더 먼저 인식되고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밝혔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신뢰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화가 났을 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뒷말 없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점심 약속, 회신 시간, 퇴근 전까지 하겠다던 일.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모여 신뢰의 기록이 됩니다. 둘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신뢰의 실력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것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죠. 경청하는 자세. 신뢰는 말보다 들음에서 생긴다.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하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되죠.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든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말끝마다 끼어들며 그건 말이야로 시작하는 사람. 반대로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렸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경청을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경청을 조건 없는 긍정적 존중이라고 표현했죠.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코치려 들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것.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 감정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경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사실 해결책을 바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똑똑한 조언이 아니라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의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야, 그 정도는 다 그래라고 하면 벽이 생기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마음은 다칩니다. 하지만 그 얘기 좀 더 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진심으로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경계심이 풀리고 오히려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의 실험도 흥미롭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의 지능, 성품, 신뢰도에서 모두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더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끊지 마세요. 누군가가 말할 때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침묵의 공간을 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다림을 못 견딥니다. 둘째, 조언을 급하게 꺼내지 마세요.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말보다는 표정과 눈빛으로 반응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은 화려할 수 있지만 경청은 진심 없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믿음을 줍니다. 3. 과장 없는 솔직함.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용기. 우리는 대부분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모르면 아는 척이라도 하고 틀렸다는 말보다는 얼버무리는 편을 택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신뢰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보이기보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의 시간에 누군가 복잡한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동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모른다고 실망하기보다 솔직하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저서 불완전함의 선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취약함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다. 즉,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용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한다. 그 사람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아는 사람보다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사회생활을 하면서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과 허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럴 바엔 처음부터 담백하고 진솔한 태도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과장 없는 솔직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세요. 단, 모르겠습니다 에서 끝나지 말고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로 연결하면 훨씬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불필요하게 꾸미지 말고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이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처럼 정직한 표현은 대화를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틀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릴까봐 과장하거나 숨기는 사람보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과장은 순간을 넘길 수는 있지만 신뢰를 쌓지는 못합니다. 솔직함은 때때로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꾸밈없는 진심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결국 솔직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고 끝까지 믿게 됩니다. 4. 조용한 책임감. 말없이 신뢰를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흔히 무겁고 진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태도가 꼭 거창하고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신뢰하게 되는 사람은 대개 조용히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불평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핑계를 찾기보다 해결책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존재는 팀, 조직, 가족에서 가장 든든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저 사람이라면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꾸준한 행동 때문입니다. 경영학의 대가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위대한 리더들의 특징으로 레벨 5 리더십을 꼽습니다. 이 리더들은 카리스마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성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런 태도가 신뢰를 이끕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상에서도 쉽게 만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결과가 안 좋을 때 남 탓을 하지 않고 이건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실수한 후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 이럴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더 믿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의 모델링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합니다. 즉, 책임지는 태도는 말로 강조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실천을 통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용한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할 일을 말없이 먼저 끝내보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평가받지 않아도 정직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보다 자기 몫을 먼저 점검하세요. 책임은 고백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핑계를 멈추는 순간 해결이 시작됩니다. 셋째, 성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조용한 책임감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자세 중심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태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크게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건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무거운 책임, 그걸 티내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 우리는 배려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거창한 희생이나 도덕적 완벽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동받는 배려는 대부분 작고 조용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문을 잡아준다든가, 회의 전에 조용히 커피를 한 잔 건네는 사람, 혹은 아무 말 없이 힘들어 보이는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주변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얻습니다. 배려가 신뢰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배려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에서 감정지능의 핵심 요소로 공감과 사회적 기술을 꼽았습니다. 이 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눈치와 예의 그리고 주변을 섬세하게 읽는 감각이 필요하죠. 배려는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예상하고 행동으로 먼저 움직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말없이 눈치를 볼 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선배, 혹은 불편한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자리를 바꿔주는 동료. 이들은 난 너를 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말할 수 없는 신뢰와 안도감을 느낍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 즉,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배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배려받았다는 감정 이상의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치 보지 않고 눈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보다는 표정과 행동을 먼저 읽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둘째,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세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보다 제가 이거 도와드릴 게요가 훨씬 진심입니다. 셋째, 작은 예의를 놓치지 마세요. 인사, 문 열기, 쓰레기 정리, 조용히 이어폰 빼고 들어주는 태도.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신뢰를 만들고 결국 당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배려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침묵 속 불편함을 읽고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움직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주는 배려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된 5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1. 일관된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2. 경청하는 자세. 판단보다 공감, 조언보다 진심 어린 귀 기울임. 3. 과장 없는 솔직함.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담백한 정직함. 4. 조용한 책임감.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사람. 5. 배려하는 태도. 작은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섬세함. 이 5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모두 태도의 문제이고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 실천들입니다. 말을 잘해서 표현을 세련되게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곧 신뢰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태도와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깊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작은 참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을 주는 태도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